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경의 수능 발언 사태가 수습은커녕 역대급 코믹쇼가 되고 있지요. 박대출은 대통령은 검찰 초년생인 15대부터 수십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입시 비리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봤고,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고 발언했습니다. 엄중 경고를 받았다는 이주호 장관 역시 여기에 질세라 한술 더 떠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입시 관련 수사를 한 경험이 있다. 입시에 대해 수도 없이 연구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는 걸 보고 놀랐다. 저도 전문가이지만 대통령에게 제가 많이 배우는 상황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과 내각의 수준이다 이겁니다. 송혜원 MBC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갈수록 가관입니다. 아니 목불인견입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룬 대통령이 입시 전문가랍니다. 조국 가족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입시에 해박하다고 합니다. 집권 여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의 말입니다. 뭐라 반박하는 것 자체가 꺼려집니다. 말을 섞다가 수준이 동반 하락할까 저어댑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요. 조국 가족 수사는 수능 출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입시와 관련이 있긴 하지만 대학의 자유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수사였습니다. 그건 수사가 아니라 인간 사냥이었지요. 입시의 진정한 의미는 획일적인 줄 세우기가 아니라 지원자의 잠재 능력을 발굴하는 거라고 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합니다. 59분 답변 대통령의 수능 발언에 다들 황당해하는 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이 즉흥적이라고 핏대를 세우는 겁니다. 대통령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면 직언을 하고 간언을 해야지요.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면 그런 악역을 감당해야지요. 그런데 통촉하시옵소서를 목이 쉬어라 외쳐도 시원찮을 판에 말 같지도 않은 황당한 논리로 성은이 망극을 읍조려서야 되겠습니까? 황당 발언으로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지역구는 경남 진주갑입니다. 진주 유권자들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최경영 KBS 기자도 이렇게 밝혔지요.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조국 전 서울대 교수 딸의 대입 부정 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부패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서도 풍부한 식견을 갖췄고, 검찰 시절부터 수능 문제를 매년 검토해 교육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기사의 일부인데요.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전반에 관한 통합된 비전이나 방향 제시는 제대로 하지 않고 대통령이 교과서 내에서 수능 출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니까 여권 관계자가 다급히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대통령도 전문가 못지않은 풍부한 식견 가졌다며 주장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이면 저도 탐사보도를 통해 부패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 풍부한 식견을 갖췄고, 선친이 교장을 지내고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가 서울대 사범대를 나온 뒤 수도권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10년 이상 근무해서 저 역시 교육 전문가 못지않은 자질을 지녔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에 대해서 그런 말을 자주 하지요. 과학기술부터 건축까지 모든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식견을 갖췄다고. 북한이 아무 말 대잔치 한다고 우리도 비슷하게 따라가면 나라가 유지될 수 있겠나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저력이 있으니까요. 왕자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빌어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김호창 입시 전문가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킬러 문항 없애고 수능 변별력 확보. 교육과정 내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출제한 문제를 우리는 킬러 문항이라고 불렀습니다. 감귤 먹지 말고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나는 과일 먹기, 수학 풀지 말고 숫자로 된 문제 풀기 등 매우 어려운 일에 도전을 하는군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입 전문가다. 수경재배를 하려한 이승만 대통령 앞에 간 우장춘 박사가 우리나라는 물도 부족한 나라고 그 효과도 미비합니다 라고 했다가 평생 유전학을 연구한 박사에게 당신이 뭘 안다고 했다는데 우장춘 박사의 심경을 헤아릴 듯합니다. 술 취한 동네 할아버지도 하지 않을 뻘소리를 대통령이 하면 옆에서 누군가 지적을 해줘야지 뻘소리를 현실화하려고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경질을 하고 사임을 하고 감사를 하고 뭔 짓을 해도 좋습니다.
정말 국어 과목을 암기 과목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사교육을 때려잡아도 좋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올해 수능 치는 아이들은 건드리지 맙시다. 대학도 요강 바뀌면 3년 전에 예고하라고 한 사람들이 당신들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아이들이 대비할 시간은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일갈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렇게 밝혔지요. 그러면 기업 수사하면 기업 전문가고 군인 수사하면 군사 전문가인가요? 별 말 같지도 않은 논리로 실드 치지 말고 제발 여당답게 행동하세요. 수사마저도 내 편 따라 유무죄를 달리하는 사람에게 전문가는 무슨? 이준석도 이렇게 밝혔지요. 이재용 부회장 수사하면 경제 전문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수사하면 통치 전문가, 댓글 수사하면 인터넷 전문가, 버닝썬 수사하면 유흥 전문가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봉숭아학당급도 안 되는 공정권이다 이거지요. 이 막장극이 또 빡치는 건 교묘하게 조국 일가를 엮으려는 데 있지요. 타이밍 절묘하게도 중앙일보는 검찰 조민 기소가다 법원서 이미 조국 부부 공범 판결이라는 단독 보도를 내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조민 씨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 집행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4년형을 확정하면서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했고, 올해 2월 3일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정경심, 조민과 공모하여 서울대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조민 씨의 입시 비리 공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8월에 만료하는 만큼 검찰은 늦어도 8월 중 조 씨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IT 전문가로 활약했던 박지훈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중앙일보가 검찰이 조민 씨를 8월 중 기소할 거라는 기사를 올렸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이 조민 씨를 기소하겠다고 나선 가장 큰 명분은 법원이 공범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 1심에서조차 조민 씨의 공모 혐의는 적극적, 구체적 증명에 의한 판단이 아닌 재판부의 추론에 불과했다. 이와 반대로 조범동 판결에서 조목조목 공범으로 명시된 익성 일당, 즉 이봉직 회장과 이창권 부회장은 2019년 10월에 검찰이 슬그머니 수사를 덮은 이래로 기소는커녕 지금껏 공식 수사 종결조차 하지 않았다. 2020년 6월에 나온 법원의 익성 공범 판단을 만으로 3년이나 된 지금까지도 깔고 앉아 눈치고 있으면서 멋이 어째? 법원의 공범 판단이 어쩌고 저째? 그러면서 굳이 공소시효 만료인 8월까지 기다렸다. 기소한다는 식의 언급을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판부가 기소하겠다는 것이니 추가 수사를 할 것도 아니면서 왜 8월까지 기다려? 검사들이 미리 집단적으로 여름 휴가라도 따놔서 공소장 쓸 사람조차 없나? 여기서 검찰의 실제 속내가 드러난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길게 조국 전 장관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검찰의 실제 속내에서는 공소시효가 아니라 자식을 볼모로 한 인질극의 시안이다. 결국 최근 조국 전 장관의 길없는 길 발언이 출마로 해석되었던 것이 검찰과 현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고 무시할 수 없는 큰 위협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조 전 장관이 출마 의사가 없다고 하면 검찰이 여기서 덮을까? 누군가의 일신이 걸린 일이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나는 99.9999% 그렇지 않다고 본다 라고 밝혔습니다.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검찰이 조민을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엄마 아버지에 이어 딸까지 처벌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는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조폭들의 위력 시위다. 골목어기에서 문신 보여주며 애들은 가라를 외치는 딱 그 모습이다. 단 하루도 잘난 척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한동훈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게 무엇인지 보여준다. 검찰에 항복했던 이명박은 사면 복권되고 김윤옥, 이시영은 처벌받지 않았다. 당시 수사검사였던 한동훈은 이명박에게 김윤옥, 이시영을 들어 이명박의 항복을 종용했고 결국 이명박은 항복했다. 그런데 조국은 항복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조민 기소다. 다음번에는 아들 기소인가?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익 작가도 이렇게 밝혔지요. 검찰이 조민도 기소할 것이라고 한다. 전혀 놀랍지가 않다. 검찰 독재 시대이지 않은가?
검찰 독재가 끝났을 때 자신들에게 보복할 것으로 보이는 자들을 완전히 제압하여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려는 의도이다. 그리스 비극에서 보면 말이다. 복수는 대체로 권력자가 복수의 공포를 느끼면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에서 시작한다. 두려움과 그대들도 비극의 운명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동훈만 믿었는데 1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고 정권의 생사를 결정할 총선은 다가오는데 민생과 경제는 폭망이고 외교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고 분노만 터지는 것이고 그러다 수능 발언으로 사고를 치고 수습은커녕 입시 전문가라는 조롱과 희화의 대상이 되고 있고 강남과 목동 학부모와 예비 유권자인 수험생들은 돌아서고 있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수사와 기소를 통한 공포와 독재인 것인데 이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이재명이 선포했으니 이제 남은 건 경정권을 몰아낼 전 국민의 탄핵 전문가 등극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